자, 2025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공식 해외 순방지로 사우디, 카타르, UAE 이렇게 중동 3개국을 콕 집어서 가게 됐는데요. 근데 이게 그냥 악수하고 사진 찍는 뭐 그런 차원이 아니었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왜 이렇게 트럼프한테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냈냐? 간단합니다. 이 나라들이 지금 석유 아니면 다음 뭐하지? AI다 하면서 쏘버린 AI,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AI 기술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이걸 하려고 하면 미국의 최첨단 AI 칩이라든가 데이터 센터 기술이 절실했던 것이죠. 그래서 카타르는 전용기까지 트럼프한테 선물을 하면서 그야말로 극진하게 모셨던 겁니다. 오죽하면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바이든 때랑은 완전 딴판으로 트럼프한테는 직접 골프 카트까지 몰아주면서 환대를 했겠습니까? 네, 빈살만이 운전을 시켜주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God Bless the USA 뭐 이런 노래까지 지금 사우디에서 틀었다고 하니까 뭐 말 다 했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 바로 AI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빅 딜입니다. 사우디랑은 무려 6천억 달러가 넘는 투자 계약을 맺었는데 6천억 달러라고 하면은 한국 돈으로 한 800조 원이 넘죠. 네, 엄청나네요. 이게 다 미국의 에너지 안보, 방산, 뭐 그리고 기술 리더십 강화, 특히 AI 인프라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 중에 하나가 1,420억 달러짜리 방산 계약인데요. 이게 예전처럼 뭐 미사일이라든가 전투기 뭐 이런 거 사는 게 아니라 AI와 데이터 센터를 핵심으로 하는 정보통신 시스템 업그레이드, 여기에다가 최소 350억 달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1,420억 달러 중에 350억 달러. 그러니까 무기 도입이 곧 데이터 체계 도입이라는 시대가 온 거죠. 근데 이 ICS, 그러니까 정보통신 업그레이드, 이런 키맨이 누구냐?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가 사우디 국방 시스템에 딱 들어가가지고 미국 무기는 물론이고 기존에 사우디가 쓰던 프랑스, 독일, 심지어 중국산 무기까지 싹 다 엮어가지고 통합하는 일종의 번역기 역할을 한다니까 이건 뭐 사우디가 이제 미국 편에 섰다는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가 괜히 알렉스 카프라든가 일론 머스크, 젠슨 항, 샘 알트만 같은 AI 거물들은 USA 국가대표로 데리고 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중동 AI 허브 구축의 선봉장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젠슨 항 CEO한테 이번에 my friend라고 말했어요. my friend 갑자기. 그리고 또 했던 말이 좀 되게 신기한데 팀 쿡은 여기 없지만 당신은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애플이 아니라 엔비디아가 AI 시대에 있어서 미국의 전략 무기 대표 기업이라는 겁니다. 젠슨 항이 외치던 소버린 AI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죠. 아랍에미리트랑도 빅딜이 또 진행 중인 있는데요. 2027년까지 매년 50만 개의 엔비디아 고성능 GPU를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바이든 정부 시절에 깐깐했던 이 칩 규제랑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럼 이게 지정학적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AI 패권 경쟁의 새 판짜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동은 이제 페트로달러가 아니라 페타플롭스라는 것을 외치면서 AI 허브로 변신 중에 있고요. 미국은 이걸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포석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는요, 이 최첨단 AI 칩을 외교 무기로 삼아서 거래 기술, 그러니까 아트 오브 더 딜, 이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이 판에서 엔비디아는 그야말로 수혜를 제대로 잇고 있는 셈이고요. 결국 이번 트럼프의 중동 순방은 AI가 단순 기술을 넘어서 경제, 안보, 외교의 핵심 축이 됐다는 걸 전 세계에 제대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자, 앞으로 이쪽 동네에서 벌어질 일들이 정말로 흥미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트럼프와 동행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순수 AI 기업, 그리고 오픈 AI의 진정한 라이벌이라고 할 수가 있는 바로 xAI 이야기가 최근 따끈따끈합니다. xAI가 자금 조달에 또 나서는데요. 스케일이 어마무시합니다. 지난 2월에 그록3라는 것을 내놓으면서 세계 최고 지능 타이틀을 달았던 xAI가 또 돈을 모아 담으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세계 최고가 아니에요. 어쨌든 이 회사의 목표액이 자그마치 200억 달러. 이게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스타트업 펀딩 규모라고 하니까 AI에 돈이 지금 얼마나 몰리고 있는지 감이 오시죠? 일론 머스크가 괜히
미국 전체 전력 생산량과 맞먹는 수준의 AI 데이터 센터를 돌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펀딩에서 XAI 기업 가치가 무려 1200억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오픈AI가 최근 3천억 달러 평가받는 것에 대한 맞불 작전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원래는 오픈AI에 완전히 쏠려 있다가 점차 XAI로 좀 옮겨가는 분위기도 조금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트럼프 중동 순방 때 머스크가 보여준 뭐 정치력이라고 한다든가 XAI가 갖고 있는 슈퍼컴퓨터 계획이 한몫 단단히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록3가 이번 주에 드디어 그록 3.5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3개월 만에 또 최첨단 모델이라고 하니까 이 속도가 정말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진전의 속도가 빠른 것은 제가 맨날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콜로서스라고 불리는 XAI가 보유한 괴물급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 덕분입니다. 먼저 이제 그록 3.5를 써본 사람들에 의하면 특히 이 그록 3.5가 과학적 추론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좀 재미있는 것은요. 이 그록 3.5가 머스크의 경영 철학처럼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머스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비즈니스 운영을 할 때 다른 편견도 갖지 않고 오직 물리 법칙이라든가 물리 제1원칙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토대로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모델이 그록 3.5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정보에 나와 있는 주류 의견이라든가 뭐 좀 주류의 편견이라든가 이런 것에 조금 벗어나 있는 해방되어 있는 진정한 의미의 자체 추론을 할 수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또 이 그록 3.5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픈 AI든 XAI든 AI 회사들이 왜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결국 AI 컴퓨팅 인프라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프라의 진짜 핵심은 뭘까요? 바로 전력,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전력의 핵심이 원전과 가스가 되는 것이고요. 이 대목에서 XAI가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3월에 엔비디아랑 같이 AI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십, 일명 AIP에 합류를 하게 됐거든요. 이 AIP는요, 블랙록,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거물들이 모여서 만든 AI 기술 동맹 같은 겁니다. 몸값을 다 합치면은 거의 1경원, 1경원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조가 아니라 경이라고 하니까 가늠이 안 될 정도예요. 근데 이 AIP 멤버들 리스트를 한번 쫙 보면요. AI 칩부터 해서 클라우드, 발전, 전력, 그리드 뭐 싹 다 책임지는 구조니까요. 뭐 이 구조가 잘만 되면 AI 인프라 드림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특히나 넥스트에라 에너지랑 GE 베르노바가 맡은 전력 인프라 쪽 책임이 좀 막중해 보이거든요. 이 두 회사의 CEO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데이터 센터 전기 못 된다. 모든 에너지원 다 써야 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데이터 센터다 보니까 안정적인 전통적인 발전 원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넥스트에라는요. 원자력 발전소도 재가동을 준비 중에 있고 GE 베르노바는 가스 터빈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GE 베르노바 CEO 말로는요. 작년 11월 초부터 12월 초,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데이터 센터에서 9기가와트 규모의 가스 터빈 예약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시작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9기가와트면 원전 9개예요. 한국에도 가스와 원전을 함께하는 기업이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또 보고 있고요. 자, 젠슨왕도요. 지난 4월 30일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병목은 전기기술자, 배관공, 영접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결론적으로 서방의 AI 인프라 확장에 있어서 가장 큰 골칫거리이자 병목 현상이 전력인 셈이고 원자력이랑 천연가스가 그 해결사로 떠오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 판이 정말 점점 더 좀 긴박해지고 또 그만큼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토피아는요 또 다음에 더 알찬 아이디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